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KDI 보고서부터 금융그룹 전망, 또 뉴스 기사, 증권사 분석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요. 2025년 미국 경제랑 연준 금리 정책 방향,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4년 반 만에, 그것도 0.5%포인트나 B컷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B컷. 파월 의장은 경기 괜찮다, 이건 그냥 보험성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시장 반응은 영산을 했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2025년 전망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지 저희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이 B컷.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선을 딱 그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파월 의장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를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진짜 보는 건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그 얼마나 내렸냐는 거거든요. 그 0.5%포인트라는 폭이요? 네. 1995년 이후에 첫 금리 인하 사례가 5번 있었는데 그중 2001년, 2007년처럼 결국 경기 침체로 갔던 때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었죠. 특히 이번처럼 0.5%포인트, 이 B컷으로 인하를 시작했을 때는요. 1984년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경기 침체였어요. 전부요? 84년 빼고는? 네. 그러니까 이 통계가 파월 의장의 보험이라는 설명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역사적 경험이 무섭네요. 근데 또 최근에 나온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좀 괜찮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것 같던데요? 네, 그게 또 재밌는 분봉입니다. 전체 CPI 상승률만 보면 둔화된 게 맞아요. 전월 대비 0.2%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변동성 큰 식품, 에너지 빼고 보는 근원 CPI 있잖아요. 네네, 근원 CPI. 그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1%로 상승폭이 커졌어요. 그래요? 전체는 둔화했는데 근원은 올랐다. 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게 미국이 새로 매긴 관세 있잖아요. 그 영향받은 가구나 의류 같은 품목들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점이에요. 관세 영향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비는 좀 안정되는 좋은 신호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압력이 커지는 뭐랄까 좀 상반된 신호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럼 앞으로 이 관세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몇몇은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오를 수 있다,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네,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9월에 또 금리 내릴 거다, 그 가능성을 94% 이상으로 아주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던데요. 그렇죠. 근데 연준의 최종 결정은 결국 이 관세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가나 고용 지표를 보고 내려질 겁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지표를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그럼 2025년 내년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밝지만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주요 기관들 전망을 종합해보면 2025년 미국 경제는 확실히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보여요. GDP 성장률이 올해 한 2.8% 예상하는데 내년엔 그 절반 수준인 1.4% 정도로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고요. 1.4%면 꽤 많이 둔화되는 거네요. 네.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연준 목표인 2%는 계속 웃돌 것 같다는 거죠. 근원 PCE 기준으로 한 3.1% 정도. 물가는 잘 안 잡히고. 네.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보다 올라서 4.5%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높고 실업률은 오르고. 이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2025년에는 FOMC, 그러니까 통화정책 결정하는 위원들 구성이 좀 바뀌거든요. 위원 구성이요? 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지금보다 약간 더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정책이나 무역 분쟁, 지정학적 긴장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정말 안개가 짙네요.
연준은 괜찮다고 하는데 시장은 불안해하고 관세 문제에다 FOMC 구성 변화까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금리 인하 자체만 놓고 보면요. 전통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 있잖아요. 뭐 바이오, 금융, 자동차, 부동산 같은 네네. 이런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과거 사례인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했는지 아니면 결국 침체에 빠졌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장기 성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아, 연착륙이냐 침체냐 그게 핵심이군요. 95년, 98년, 19년은 연착륙이었고 01년, 07년은 침체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죠. 따라서 단순히 금리 인하했다.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GDP, 물가, 고용 지표들, 특히 관세 관련 정책 변화를 계속 보면서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지 아니면 좀 어려운 길로 갈지 그 경로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위험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결국 연준의 보험성 인하라는 설명과 시장의 그 뿌리 깊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관세라는 변수가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어떤 길로 또 얼마나 빠르게 갈지는 글쎄요, 아직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주는 경고 신호, 그리고 관세라는 이 새로운 변수까지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연준의 낙관론과 시장의 비관론 중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2025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